제2작업 목표값 찾기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작업은 주로 이제 고급 필터 위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3작업에서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경우에는 목표값 찾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작업이 고급 필터가 고급 필터, 피벗 테이블이죠. 네,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은, 예, 이렇게 고급 필터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달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달에는 고급 필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서, 예,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달에 뭐가 나온다? 뭐, 짝수 달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고, 홀수 달에는 뭐 피벗 테이블이 나온다 이런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그날 시험장에서 문제를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예, 목표값 찾기가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정렬과 부분합이 쉬운가요? 피벗 테이블이 쉬운가요? 뭐 대부분 학생들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정렬과 부분합이 조금 쉽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값 찾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 2작업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80점이고요. 자, 문제 내용을 보면은 제1작업 시트에 B4번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자, 제2작업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 셀에 예, 모두 예, 붙여넣기를 해달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제1작업만 있어요. 그럼 제2작업 만들려면은 요거 새 시트, 예, 더하기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예, 새 시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새 시트 나왔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제2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 볼게요. 제2작업, 예,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제2작업 시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죠? A열의 너비를 1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열 너비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만들고 예,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 가서 예, B4번 셀 여기죠. 여기에서 어디까지? H12번 셀까지 블럭을 만듭니다. 자, 복사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를 눌러주면 복사가 되고요. 제2작업에 와서 B2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V를 눌러요. 그러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는 두 줄로 돼야 되는데 세 줄이 됐고요. 여기는 샵이 나와서 숫자가 안 보이고, 여기는, 예, 글자들이 잘려 나간 거죠. 왜? 칸이 작아서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여기 H하고 J를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그 다음에 G하고 H 사이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E하고 F 사이 요 열도 좀 늘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도 이렇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예, 넉넉하네. 너비가 넉넉해서 예, 다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다 끝났나요? 물론 아니죠. 뭐를 해야 되나요? 여기 2번 행도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하고 3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조금 그 행의 그 높이를 조금 줄여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목표값 찾기고, 두 번째는 고급 필터예요. 자, 목표값 찾기가 이제 어떻게 되죠? 문제를 보면은 B11번부터 G11번 셀을 예, 병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볼까요? 예, B11에서 G11, 여기 콜론의 의미는 범위를 뜻한다고 그랬죠? B11에서 G11까지. 자, 이런 범위가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거 블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예, 풀어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B11에서 G11, 자, 여기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죠?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B11에서 G11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맨 밑에 줄이 되는 거죠.
여기가 B11이 되고 G11까지 여기까지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클릭. 자, 그러면은 이 셀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평창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을, 예, 입력하고라고 돼 있죠. 입력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타자를 쳐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뭐라고 나왔냐면은 평창지역. 그럼 타자 치면 됩니다. 예, 평, 자, 볼게요. 예, 한글로 바꾸고 평창지역, 그다음에 당월 판매량, 예, 괄호 열고 단위, 그다음에 EA, 예, EA 괄호 닫고 여기에 그다음에는 평균, 예, 이렇게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오타나면은 감점돼요. 그래서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예,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 여기 보면은 예, 단위 EA 평균 예,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예,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H11번 셀에 예,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의 뭐를 계산해 하래요? 평균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 나왔죠. 자, 그런데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자, 무슨 함수? daverage 함수 쓰고 자, 뭐 해달라? 테두리 만들어 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dAverage 함수로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H11번 셀이 어디냐면 여기, 예, 여기에다가 예,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자, 함수 지금도 좀 쉬운 거 두 가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I11번 셀을 클릭할게요. I11번 셀을 클릭하고, 자, 함수를 쓰려면 요거 fx를 씁니다. 자, 여기 함수 삽입이라고 나오죠? fx 클릭. 그 다음에, 여기를 봐서 에버리지 함수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어요. 운이 좋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 함수 선택에 있는 거를 예, 클릭을 하고 여기 확인을 눌러서 쓰면 됩니다. 자, 있으니까 확인. 음. 자, 그래서 에버리지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까요? 없으면 여기 fx를 클릭하고 여기 함수 검색이라고 돼 있죠? 예, 백스페이스 키 눌러주면 여기 함수 검색이 없어져요. 싹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average라고 쓰면 됩니다. 예, average. average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예, 이렇게 함수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verage 함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자, 평균을 계산하는 거니까 값이 물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넘버가 그 값들이에요. 평균을 계산할 값들을 여기에 선택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평균을 계산할 값이 여기 당월 판매량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 H3번부터 쭉 어디까지요? 예, H10번까지 블럭을 만듭니다. 그 다음 요거 닫기를 눌러주면 돼요. 예, 그랬더니 여기 얼마 나와요? 2505. 여기 수식 결과 2505. 예. 그럼 우리는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505가 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요 값들의 평균이 25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 합계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합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여기를 예,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fx 클릭할게요. fx 클릭한 다음에 다행히 여기 썸이 있네요. 예, 썸을 예, 클릭을 합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자, 썸은 합계예요. 그러면은 합계를 또 우리가 계산하려면 여기 넘버라고 되어 있는 요 숫자, 요걸 찾아보면 되죠. 참, 여러분들 여기 썸 함수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합계를 계산할 범위 여기 H3번부터 H10번까지 블럭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닫기 버튼 눌러주면, 자, 여기 240이 나오겠네요. 예, 여기 다 합계를 계산하면 여기 값은 24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냥 25,005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값이 과연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 수식 입력줄을 보면 돼요.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이게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자, 여기 셀을 클릭하면, 여기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예,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H11번 셀에는 자, 뭐를 쓸 거냐면은 예, dAverage 함수 쓸 거예요. 이 dAverage 함수. 자, 그러면은 dAverage 앞에 d가 붙었을 뿐이에요. 예, 평균을 계산하는 예, 함수입니다. 자, 그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자, H11번 셀을 클릭을 하고, 예, 여기 함수 삽입 fx. 자, 그럼 여기에, d에버리지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함수 검색이라고 되니 여기를 싹 지우고, 여기다가 d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d에버리지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필드, 크라이테리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디에버리지 함수에 설명이 나오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예, 결국은 평균을 계산해 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한 셀 범위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요. 쉽게 말하면 표예요. 표. 예. 자,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말 많이 썼죠. 테이블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뭐냐? 예,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범위는, 자, 우리가 지금 평균을 계산해야 될 표의 범위가 어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표의 범위는 이만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1작업에서 제2작업으로 복사해온 예, 그 표범위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는 B2에서 B10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필드 말고 레코드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레코드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 한 줄 한 줄이 레코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행을 레코드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레코드는 몇 개? 8줄이니까 8개가 돼요. 그럼 필드는 뭐냐면은 열이 필드가 돼요. 자, 필드가 되는데 이 필드에 여기는 뭐를 넣냐면은 숫자를 넣어요. 숫자. 이제 어떤 숫자를 넣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할 값이 뭐죠? 평균이에요. 근데 그 평균이 무슨 평균이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창지역 판매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평균이 들어있는 것은 몇 번째 칸이니? 그런 거야. 어디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평균, 즉 당월 판매량은 몇 번째 칸에 있니라는 거죠.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보면은 1, 2, 3, 4, 5, 6, 7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7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 달라 그러면 뭐를 넣어야 돼요?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에 전월 판매량을 평균을 계산해 달라면 예,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째 칸인지 칸 값을 쓰면 돼요.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 뭐예요? 디에버리지 함수. 예, 조건이 뭐죠? 예, 여기 당월 판매량은 평균을 계산해야 될 영역이 되는 거고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평창 지역이 되네요. 자, 그럼 평창 지역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여기 있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지역과 평창, 여기 두 줄을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크라이테리아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지역, 평창을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서 항상 이렇게 이 헤더 값하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만 나오나요? 예. ITQ는 그렇게 나와요. 혹시 지역이 횡성 안 나와요. 그럼 지역이 홍천 예, 절대 안 나와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홍천, 횡성 이런 거는 예, 커말 2급에는 나와요. 그런데 ITQ는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돼요? 여기 이제 값이 나온 거예요. 2 하나 4 하나 점 333. 예,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계산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나왔고,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평균은 이제 다 계산한 거예요. 자, 평균을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야 돼요? 테두리. 예, 테두리는 여기를 테두리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테두리는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테두리는 아마 여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예, 테두리는 여기를 만들어주는데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어디 갔지? 여기를 클릭해서 요 모든 테두리 요거 잡아주면 돼요. 예, 모든 테두리 클릭해주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연습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이제 지워주면은 지금 여기 예,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한 거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목표값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목표값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의 평균이 얼마? 2150이 되려면 2150. 지금 여기 얼마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2150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 2150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은 취나물이 어디 나 보자. 취나물 여기 있네. 취나물이 지금 1644잖아요. 1644인데, 자, 이 값을 지금 얼마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자, 다시요. 자, 여기 평창 지역의 당월 판매량의 평균이 얼마를 만들어 달래요? 2150이 되게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2 하나 4 하나인데 여기 2 하나 50이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 좀 숫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취나물의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취나물이가 요거잖아. 그죠? 여기. 그럼 여기 1644라고 내가 좀 써볼게.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지금 이제 얘기가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지금,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2 하나 4 하나가 나왔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2 하나 50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게 나의 뭐다? 목표야.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2 하나 50이야. 그러니까 여기 2 하나 50이 나오려면 여기 취나물에 여기 지금 1644인데 이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겠니? 그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1644보다 좀 더 커야지 여기가 2 하나 50으로 바뀔 거잖아요. 자, 그게 뭐다? 목표값이에요. 자, 그럼 목표값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이 계산한 값, 여기 셀, H11번 셀을 클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데이터 메뉴로 가요. 자, 목표값 찾아봅시다. 목표값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아마 가상 분석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목표값. 예, 목표값인데 가상 분석 같은 여기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는 커맛 2급에서도 나와요. 근데 ITQ에서는 안 나옵니다. 단지 뭐만 나온다? 목표값 찾기만 나온다는 이거죠. 자, 클릭. 자, 목표값 찾기. 자, 그러면은 꼭 세 칸만 입력하면 돼요. 세 칸만 입력하면 되는데, 자, 수식셀. 수식셀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의 위치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식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 있던 H11번 셀이죠.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애시당초 처음부터 H11번 셀을 선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떤 수식이 들어갔어? 여기 보면은 dAverage라고 하는 함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통과.
그 다음에 찾는 값. 찾는 값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이에요. 그 값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2150. 그래서 여기다 2150을 입력하기만 하면 돼요. 자, 2150을 입력하기만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값을 바꿀 셀은 아까 뭐였었죠?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이잖아. 그러니까 그 셀의 위치를 여기에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고 찾으러 가는 거지. 자,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은 H3번 셀이에요. 예, H3번 셀. 그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면은 여기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로 말준다? 확인만 바꿔주면은 요거는 끝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얼마로 바뀌었대? 예. 자, 여기 잠깐 볼래요? 아까 1644였잖아. 1644였는데 여기가 1670으로 바뀐 거예요. 왜? 1644는 내가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다 1644 쓴 거죠. 자, 그랬더니 1670으로 바뀌고 여기는 2150으로 바뀐 거예요. 자, 확인했으면은 예, 요거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값이 이렇게 짜잔 하고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홈에 가서 예, 여기 쉼표, 쉼표 이렇게 지정해주면은 그죠? 이쁘장하게 잘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목표값을 다 계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예, 들어갑니다. 요 과정이 들어가는데 요게 아마 좀 숙달이 되면은 한 3분 정도면은 요 목표값 찾기를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로 가볼게요. 고급 필터는 예, 상품 코드가 자, 상품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단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 만들래? B14번 셀에 만들라는 거죠. B14번 셀에 상품 코드. 요거 클릭해서 컨트롤 C. 예,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단가. 단가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레이블이라 그 헤더값 복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그럼 이거는 무슨 조건이죠? 시작하거나, 뭐뭐이거나, 요거는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B로 시작한다. 네, B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B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대문자 B를 넣고 대문자 B를 넣고 자 B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뒤는 어떤 글자가 나와도 관계없죠. 자 여기 B로 시작하는 거 잠깐 볼까요? B로 시작하는 거 보면 요거 B, 요거 B, 요거 B 세 개만 나와야 되잖아. 그 뒤에는 어떤 글자가 나와도 관계없죠. 그럼 B 별표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앞에 B로 시작한다. 일단은 B를 넣고 뒤에는 어떤 글자가 나와도 관계없으니까 뒤에다가는 예, 별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끝이야. 그래서 뒤에 별표의 의미는 뭐냐?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뒤에는 어떤 게 와도 관계없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바꿔보면은 성이 김씨로 성이 김씨이고 이런 문제도 괜찮죠. 예, 성이 김씨이고 그러면 김 뒤에는 별표 뒤에 이름에 뭐가 와도 관계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단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단가는 3만 이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5화니까 5화 조건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는 두 번째 줄에 풀어야 되는 거죠. 3만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어떻게 3만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은 예, 조건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급 필터로 찾아야 될 값. 그 값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상품 코드, 상품명, 단가,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 요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헤더값만 복사해서 B18번 셀에 갖다 붙여놓으면 되죠. 상품 코드, 상품명, 단가. 그러면 상품 코드, 예, 상품명. 일단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18번 셀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는 단가하고 당월 판매량이죠. 그러면 단가. 단가는 어디 있나요? 여기 단가. 그 다음에 단가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당월 판매량. 예,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 넣어야겠죠. 상품명, 상품 코드, 상품명,
그다음에 단가, 당월 판매량. 요거를 여기에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넣으면 되죠.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고급 필터 계산하면 돼요. 자, 고급 필터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얘가 들어가면 안 되지. 고급 필터의 범위는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일단 블럭 만들고 들어가 봅시다. 요렇게 해서 블럭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들어가면은 필터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만큼 블럭으로 만들고, 자,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에 여기 필터 가보겠습니다. 필터 간다, 필터가 아니지. 여기 고급으로 가는 거죠. 예, 고급으로 가서, 자, 다른 장소에 복사. 왜? B18번 셀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처음에 블럭을 만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자, 조건 범위는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 그 B14번부터 B16번, C16번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그 결과값이 나와야 될 요 헤더 값들의 범위. 그래서 B18번부터 E18번까지 블럭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확인만 눌러주면은 계산값이 짜잔 하고 나오죠. 자, 근데 여기 그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도 이 샵이 나오죠. 샵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블럭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니까 당연히 B로 시작하는 애 3개 나왔죠. 3개 나왔고, 근데 여기 M하고 D가 나왔네? 이거 왜 그렇죠? 여기 당월 판매량이 얼마 이상? 예, 당월 판매량이 3만 이하, 3만 이하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단가가 3만 원, 단가가 3만 원 이하니까, 단가가 3만 원 이하니까, 요거,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요거죠. 요거 두 개도 예, 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같이 다시 보면은, 아이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 다시 보면, 홈으로 갈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이게 오화 조건이잖아요. 자, B로 시작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B로 시작하는 거, 얘,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나왔죠. 그 다음에 단가가 3만 이하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오화 조건이니까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다 계산을 하죠. 근데 디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평창. 그러니까 이게 평창, 여기 평창, 그 다음에 또 여기 평창, 요거 평창, 그 다음에 여기 평창, 여기 평창이죠. 그래서 평창, 평창, 평창. 요 세 개의 지역에 있어서 당월 판매량, 요값,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값, 여기는 요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 여기 있는 이 값이 예, 요 세 개의 값의 평균만 계산한 거예요. 예, 이 세 개의 값만 평균을 계산한 것이 비에버리지 함수입니다. 에버리지 함수는 아까 어떻게 계산했다고 그랬죠? 이만큼을 다 블럭으로 만들어서 평균을 계산한 거고, 디에버리지는 역시 평균을 계산하지만 지역이 평창인 당월 판매량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요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표값 찾기, 디에버리지 함수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목표값을 찾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디에버리지 함수 이거 못 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밑에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예, 점수는 요거 복사하는 거 10점 외에는 가져올 점수가 없습니다. 70점 감점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예, 목표값과 필터, 예, 목표값 찾고 디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평균값 계산하고 목표값 찾고 그다음에 고급 필터하는 과정 해봤고요. 그러면은 디에버리지 함수 말고 또 뭐가 나올까? 있어요. 뒷섬 함수가 많이 나와요. 예, 뒷섬 함수, 그다음에 디에버리지 함수 또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목표값 찾기 필터 80점 과정이었습니다.